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청약 광풍의 주역 2개월 만에 무너지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오피스텔 분양가를 보신 분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야, 어이가 없다. 야, 이거 황당한 수준이다. 진짜 오피스텔 분양 공고 보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도대체 오피스텔 분양가가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그래서 과천 중심지 지역에 89세대의 오피스텔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단부는 오피스 건물로 쓰고 상단부는 오피스텔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는요, 16억 내외의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야, 주변 시세는 20억이 넘어. 봐봐, 과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보면은 20억 정도 하잖아. 야, 그러면은 주변 시세 대비 4억 정도 싼 거 메리트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과천 중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거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1500세대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하고 과연 89세대의 나홀로 오피스텔 건물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일단은 오피스텔 건물은요, 전용 면적, 아파트의 같은 전용 면적 대비 공간이 좁아요. 왜? 서비스 면적이 없고요. 또 하나, 환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뒤 뚫린 판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만 환기가 가능하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기순환이 적게 되겠죠.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관리비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 주거 상품은 어른들만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도 거주하기 때문에 아이들, 애를 키우는 부모들이 과연 선호할 만한 곳인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과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하고 이 오피스텔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천 지역에서 분양됐던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자, 과천 한양 수자인 84 타입 분양가가 8억 후반에 책정됐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사가 마음대로 금액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야, 이 아파트도 8억 후반에 분양되는데 야, 오피스텔이 모자랐다고 16억에 분양을 하냐?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분양가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건 알 수 있으면은 이게 미분양이 나야 돼요. 미분양 나기 전에 시행사가 이런 분양가 자체를 책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사나 싶었던 이 과천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무려 청약자가 12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평균 경쟁률이요, 1400대 1이었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오피스텔 청약은요, 100% 추첨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주택자,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청약 넣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100실 미만의 경우 전매 제한이 안 걸리면서 명의 이전도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명의 이전 때문에 청약 수요가 크게 몰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분양가에서 웃돈을 기대하고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계약하자마자 1억 5천만 원 벌었어요. 12만 명 몰린 과천 오피스텔. 그래서 전매 제한이 없으니까 계약일로부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기본 웃돈이 붙었고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붙었다고 합니다. 자, 오피스텔 청약 수요는요, 대부분 이런 웃돈을 노린 투기 소요가 많이 유입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사는 이것을 활용해서 최대 분양가를 산출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떡다방 업체하고 시행사하고 거의 공생관계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요, 뚜렷한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심리 지수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 그리고 실거래가,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까지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런 투기 수요는요, 유동성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될 거란 기대감만 있으면 돈은 어디든지 기대이익이 높은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유동성 환경이 지금 급격히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피스텔 분양권 시장도 급속히 냉각이 됐습니다. 기사 볼게요. 작년엔 광풍 불었는데 수도권 오피스텔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장. 지방이나 청라, 안산 지역에서 오피스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오피스텔 프리미엄도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2개월 만에 인기가 하락했다는 건데 저는 이 4천 붙은 것도 신기해요. 얼마 못 갈 거로 보는 거죠.
자, 보통 부동산 경기 꼭대기에 이렇게 부동산 전매 규제가 적용 안 된 주거 상품에서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분위기가 꺾이면은요, 이게 마지막에 들고 있는 사람이 온팡 뒤집어 쓰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온팡 뒤집어 쓸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2억 이상 하락을 했고 매주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비싼 가격에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프리미엄을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오피스텔 위기의 서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례 지뢰 지웰 프루지오 있거든요. 얘가 작년 8월에 최고 실거래가가 15억 2천만 원 찍었어요. 근데 지금 최저가 얼마다? 11층 기준으로 13억의 호가가 나와 있다는 거죠. 2억 넘게 하락을 했죠. 자, 동탄 지역도 비슷합니다. 작년 10월에 11억까지 실거래 찍었던 거 현재 9억 7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싸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오피스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6억 4천만 원이었어요. 6억 4천만 원짜리가 11억이 됐는데, 야, 여기서 1억 정도 떨어졌다고 싸다고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 있어요. 왜?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피스텔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거나 또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는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피스텔 가격 급등의 원인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아시면 앞으로 얼마나 침체될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피스텔 가격 급등의 이면에는요, 바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에 맞춘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가 되니까 1%대 수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 내면 바보다, 전부 다 고액의 대출 받아서 전세를 구하기 시작했고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보증까지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겁없이 사람들이 많이 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수요가 급증하는 또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해외 거주자들이 대거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1인 가구였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무려 1인 가구는 한 해 만에 가구수 20만 증가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전세 가격 급등, 매매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세가 급등은요, 오피스텔 매매 가격 급등을 불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 상승도 책정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오피스텔 분양가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규제의 빈틈을 위해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 전세값이 하락하면 매매값도 추락하게 되는 구조라고 이제는 아실 수가 있겠죠. 왜? 전세 가격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던 해외 거주자들도 다시 오미크론 확산이 주춤해지면 출국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전세값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왜? 얘는 기준금리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올해만 해도 2%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리는 만큼 대한민국도 따라 올려야 돼요. 자, 현재 오피스텔 전세 준 임대인 과연 이런 전세값 하락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몇몇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이 올라가면은 야, 월세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아주 옛날부터 투자를 했거나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타격받을 주거 상품이 바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자, 가급적 팔라는 이야기 제가 잘 안 하거든요. 보유한 주택. 그런데 오피스텔은 처분 고려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미 한 템포가 끝났어요. 자, 가장 최근에 지속적으로 금리 올렸던 상황 아시나요? 바로 2010년부터 2011년입니다. 자, 그때 경제 상황과 지금이 굉장히 똑같아요. 이때도
커다란 위기 이후에 원자재 가격 급등, 그 이후에 국내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왔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5차례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 대응 이후에 2012년과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인 게 맞긴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지, 언제 반등하는지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